안녕하세요, 찐찐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어떤 영업이건 마찬가지겠지만 약속을 해놓고 잠수 타시는 분들이 계셔요.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2시에 집을 보기로 해서 동선을 다 짜놓고 집주인분들에게 몇 시에 방문한다고 미리 약속을 잡아 놨는데 갑자기 당일날 연락 두절되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러면 중개업자인 저도 화날 일이지만 이제 집주인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갑자기 멘붕이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집주인분들은 그러냐고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집에 밥 냄새 날까봐 식사도 안 하고 기다렸다고 화내시고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외출도 못했다고 화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장님은 급하게 지인이라도 섭외를 해서 손님인 척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옛날에 제가 아시는 사장님은 오실 손님이 펑크가 나서 다른 분양권 상담 중이던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집도 사고 그 옆집도 사고 집을 2채나 사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집은 인연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둘째는 너무 본인 유리한 쪽으로만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자기가 살던 집을 전세 주고 가는 경우인데요. 본인은 여태까지 강아지를 기르고 살았어요. 근데 들어오시는 임차인은 강아지를 기르면 안 된대요. 본인은 벽걸이 TV를 해놓고 살았지만 들어오시는 임차인은 벽걸이 TV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환풍기를 켠다 등등의 자질구레한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개업자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집주인분들은 정말 얄밉거든요. 그리고 셋째는 중개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손님인데요. 고의로 계약을 깨려고 하는 손님이에요. 계약을 하기로 하고 서로 문자 내용을 주고받았고 거기에 서로 오케이를 해서 계약금의 일부를 넣었는데 자기가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었을 때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계약금을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는데요. 그 돈을 주지도 않고서 계약 이행을 안 하시는 손님인 거죠.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임대인과 계약 내용 조건 등을 문자로 주고받고 계약금을 넣고 3일 뒤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갑자기 집주인분이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계약 내용 중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물론 그 부분까지 미리 집주인에게 미리 오케이를 받아서 진행을 한 뒤에 계약금을 넣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말도 안 되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계약 만료 시점인 2년 뒤에 즉시 보증금을 내주지 않을 때 우리 집을 바로 경매로 넘긴다는 특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증금을 다 써서 못 줘버리면 어떡하냐고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그렇게 경매가 빨리 넘어갈 수가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다음 그 임차인에게 받은 돈을 이분들에게 드리면 된다. 그러니 그것도 우리가 2년 뒤에 맞춰 드리겠다 하고 안심을 시켜 드렸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갑자기 10분 뒤에 달건이 같은 남편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은 내용을 듣지도 않고 저한테 부동산 잘못이니까 갑자기 저한테 협의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상한테 걸렸구나 라고 조금 촉이 오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서 협의할 게 없다. 얼른 임차인한테 받은 계약금이나 돌려줘라 했더니 갑자기 이분들이 성질을 내시면서 밖에 나가서 경찰을 부르시고 또 막상 경찰이 오니까 경찰하고 말씀을 하시고 또 돌려보내시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앞에서 그런 쇼를 하고 있으니까 단지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일인지 힐끔힐끔 쳐다보고 가시고 옆 부동산에서도 무슨 일이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일단은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달건이를 불러서 협상을 하자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받은 계약금 못 돌려주고 거기에 플러스로 얼마를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돌려보낸 뒤에 이틀을 고민을 했어요. 정말 주기는 싫었지만 저희 사무실 앞에 이미지도 실추될 수도 있고 저희 실장님도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합의를 해주고 마무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들이 주택이 2채였고요. 지금 살고 있는 A집이 안 나가서 이 B집을 전세를 준 거였는데요.
갑자기 그동안에 A집이 팔려버리는 바람에 자기들이 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B집에 들어와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깨려고 마음을 먹고 오셨던 거고요.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실장님하고 저하고 사람이 저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고요. 이런 손님만 있었으면 제가 한자리에서 4년 이상 못했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그만큼 성숙하기도 했고 또 여기서 손해난 만큼 다른 손님들이 채워주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더 좋은 손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크게 상심하거나 너무 무너지지 말고 다른 일들은 그 일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앞으로 와도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